내 아들 뺏어간 여우 같은 년. 결혼식 신부 대기실, 화가 끝까지 난 며느리 미라는 시어머니 복단의 머리를 은비녀로 툭툭툭 3번 내리쳤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전쟁은 폭발했고 며느리는 결국 짐을 싸서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은비녀의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찾아올 거라는 걸.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복단은 팔짱을 단단히 낀 채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곧게 세워졌고 시선은 정면 한 곳을 매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단숨에 쏟아낼 기세였습니다. 동철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손을 마주 모아 꼭 쥐고 매달리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란이랑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제발 이번만큼은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복단은 시선을 천장 쪽으로 돌리며 비웃음 섞인 숨을 내뱉었습니다. 사랑이 밥이라도 먹여준다니?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지 않는 애를 며느리로 들여? 안 된다. 그 목소리 속에는 단호하고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42에 목숨 걸고 너를 낳았어. 태어난 뒤에도 한 번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키웠단 말이야. 그렇게 귀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내가 부모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 애한테 보내다고? 동철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 품에 끼고 계시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장가도 못 갔잖아요. 어머니 반대 때문에 제 결혼이 몇 번이나 파토 난 줄 아세요? 이번에도 깨지면 저 진짜 혼자 늙어 죽을 것 같아요. 복단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로도 깨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동철이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두고 미란이 봐주시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니까. 동철은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거실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밥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실 때까지는 저 식사 안 하겠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복단은 부엌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애냐? 밥을 굶으면 내가 허락할 줄 알아? 말은 매서웠지만 며칠째 마른 얼굴로 앉아있는 아들을 보니 속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복단은 새벽에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턱을 괴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볼은 홀쭉해졌고 손목 뼈마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복단은 소리 없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세월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버티는데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복단이 팔짱을 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새끼야, 결혼을 하든 애를 낳든 알아서 해라. 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굶주린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제야 복단은 부엌 찬장을 열어 밥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수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이 고집불통아. 그러나 동철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미란의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을. 며칠 뒤 결혼 허락 소식을 들은 미란은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 복단의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로 정성껏 그릇에 덜어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끓였어요. 복단은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미역국이야? 아이고 짜, 집에서 간 맞추는 거 안 배웠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에 미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기 전에 맛을 봤지만 짠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란은 간을 아주 연하게 한 김치찌개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은 예비 시아버지 태식이 맛있다고 웃음을 짓자 복단이 태식을 째려봤습니다. 복단은 한 젓가락 먹자마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휴, 이번엔 물에 김치만 말았네. 아니 이래서 내 아들 밥은 제대로 먹이겠니? 젓가락을 휙 놓는 소리가 복단의 불만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미라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동철이 복단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맘만 있는데 왜 그래요? 한복 맞춤 날에도 복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붉은빛 고운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복단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깨가 저리 좁으니 옷이 헐렁하네. 얼굴도 둥글어서 멋이 안 살아. 한복집 사장이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이 참 단아하시네요. 그러자 복단이 사장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단아하긴 흐리멍텅하게 생겨서 똑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 말에 미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예단을 주고받는 날 미란이 정성껏 절을 올렸지만 복단은 혀를 찼습니다. 절도 할 줄 모르니? 부모가 없어 배운 게 없으니. 미라는 다시 절을 했지만 복단의 표정은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부족하니 답답하다 답답해. 복단이 낮게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동철과 동철의 아버지 태식은 복단의 눈치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미란이 힘없이 동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철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미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내가 늦둥이라서 더 그래. 어머니가 나만 보고 사신 세월이 길어서 더 서운하실 거야. 결혼하면 어차피 따로 살 거니까 지금 조금만 참아줘. 동철은 그렇게 말하고는 미란을 바라봤지만 깊이 위로하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이 일은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조심스럽지만 무심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미라는 신부 대기실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실 너머로 보이는 예식장은 붉은 기둥과 나무 장식이 정갈하게 놓인 전통 혼례마당이었고 창가에는 붉은 혼수보자기가 곱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잠 모양의 녹그릇과 채홍색 방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봉황과 항무늬가 수놓인 병풍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사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싶었지만 복단의 완강한 고집에 따라 전통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화장대에 놓인 은비녀를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비녀에 닿자 창가로 스며든 햇살이 비녀 위로 고요하게 번져 반짝였습니다. 그 비녀는 미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소중한 이에게 받은 거라고 전해주셨던 가장 아끼시던 유품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시집가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미라는 비녀를 머리에 꽂고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곤 숨을 고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잘 넘기자. 한편 혼례마당 입구 한쪽에서는 복단이 푸른빛 한복 치마를 가지런히 잡아진 채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고모, 우리 동철이가 얼마나 아까운 줄 알아요?
복단이 팔짱을 낀 채 고모 정숙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숙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니 왜? 신부가 곱고 얌전하던데. 복단이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동철이 탐내는 더 좋은 집안들도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저 집안이야. 그 목소리는 이내 옆 테이블 친척들에게도 번졌습니다. 복단은 팔짱을 푼 채 손짓을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도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가진 것도 없어서 혼수도 다 싸구려들.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동철이 저 자식 똥꼬집이 하늘을 찌르니 어쩔 수가 있나. 어휴, 지아버지 닮아가지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몇몇 친척이 어색하게 웃으며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순하고 착해 보이던데. 착하긴 그냥 멍청한 거지. 복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서 화장을 마친 미란이 화장실로 향하다가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복단의 목소리가 귓가를 더 크게 때렸습니다. 사돈집 형편이 안 좋으니까 예단도 싼 티가 줄줄 나고 아주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야. 미라는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신부 대기실로 돌아가려고 할 때 복단이 미란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미란이 거기 있었니? 옆에 있던 친척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다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머니, 제 욕하시는 거 괜찮은데. 저희 조부모님 이야기는 함부로 안 하셨으면 해요. 복단은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습니다. 누가 없는 말을 했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내가 뭐 잘못했니? 그 말이 끝나자 미라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더는 대꾸하지 못한 채 눈물을 머금고 다시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복단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한복 치마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다가왔고 그녀의 표정엔 미소 대신 서늘함이 자리했습니다. 방금 네가 들은 이야기 기분 나쁘니? 시골 조부모 싸구려 혼수. 내가 반대했는데 동철이가 고집 부려서 여기까지 온 거야. 복단은 콧방귀를 뀌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내가 없는 말한 건 아니잖니? 사실 말한 거지. 내 아들 뺏어간 여시 같은 년. 그 순간 미라는 머리에 꽂았던 은비녀를 뽑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한 점 흐림이 없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녀는 복단의 머리 위로 비녀를 툭툭툭 3번 내리쳤습니다. 복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눈동자가 서서히 커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니 못 배웠다는 말을 듣지. 혹시라도 밖에서 들을까 복단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끝은 살을 파고드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미란도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그 자리에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어디 시어머니한테. 그때 예식 시작을 알리는 안내가 울렸습니다. 복단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천천히 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디 두고 봐라. 시댁이 어떤 곳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알게 해주마. 복단은 한치 흐트러짐 없는 한복 차림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문을 열고 나가 하객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라는 손에 쥔 은비녀를 바라보다 가슴속으로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났어요. 미라는 후회의 숨을 삼켰지만 억울함은 목끝까지 차올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정신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 후 동철과 미란이 신혼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복단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동철의 아버지가 오래된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간병을 감당할 수 없었던 복단은 속으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이번에야말로 시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지. 내가 이 집안에서 너를 쫓아낼 테니 두고 봐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동철을 불러 복단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상태가 이래서야 내가 혼자 돌보겠니? 너희 둘이 집으로 들어오거라. 동철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도 겨우 마련했는데. 그러나 복단은 억울하다는 듯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너 뼈 빠지게 키우면서 언제 부탁 한번 제대로 했니? 이 나이에 병수발까지 혼자 하라니 너무하잖니. 그때 안방에서 시누이 둘이 나왔습니다. 첫째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동철아, 우리도 다 각자 살림하느라 바쁘다. 누가 아버지 곁을 지키겠니? 너밖에 없잖아. 둘째 시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원래 이런 때 도와주라고 있는 거야. 내 아내도 이해할 거야. 심지어 친척들까지 나섰습니다. 동철아, 네가 옆에서 지켜드려야지. 효도는 지금 하는 거다. 결국 미란과 동철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복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사날 미란은 현관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단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살림은 내 방식대로 한다. 알겠니? 미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긴장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앉은 미란이 숟가락을 들자 복단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거라. 아버지 식사는 일찍 준비해야 해. 미란은 말없이 국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복단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한 쾅쾅거림과 함께 굵고 억센 목소리가 방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미란아, 일어났니? 시어머니가 깼는데 며느리가 뻗어자고 있으면 말이 되니. 복단은 방문 앞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고개를 까닥이며 소리쳤습니다. 방 안쪽에서 미란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옷을 붙잡아 입고 헝클어진 머리칼을 대충 정리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잠을 잤네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여 말했지만 복단은 한치의 웃음도 없는 얼굴로 미란을 위아래로 훑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 머리나 후려치는 며느리. 고생 좀 해야 정신을 차리지. 복단은 팔짱을 끼고 부엌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부엌 청소 싹 해. 가스레인지, 싱크대, 바닥까지 반짝이게. 미라는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몸을 숙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눌어붙은 기름때를 문지르며 그녀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점심 무렵 복단은 다시 나타나 큰 빨래통을 두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저 빨래통에 있는 빨래는 손빨래로 하거라. 세탁기는 제대로 빨지를 못해. 전기요금? 물가? 네가 낼 거야. 복단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비웃었습니다. 미라는 무릎을 꿇고 양말과 이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끝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라는 명령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복단은 김치통을 열어보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치가 너무 쉬었네. 새로 담가야겠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복단은 손바닥을 허공에 휘두르며 잘랐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아? 말대꾸가 입에 붙었구나. 그날 밤 10시 복단은 팔짱을 끼고
부엌 한가운데 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거라. 동철이 퇴근에 들어왔을 때 미라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나 힘들지. 거실에서 그 말을 들은 복단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유, 저 팔푼이 같은 놈. 동철은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날 미란의 손등은 부어올라 있었고 허리도 펴기 힘들었습니다. 복단은 빗자루를 건네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낙엽 좀 치워라. 장독대 항아리 전부 닫고. 셋째 날 밤 미라는 부은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방 구석 동철은 고개를 돌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복단은 걸레와 유리닦이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집안 대청소야. 방마다 구석구석 유리창엔 손자국 안 남게 잘 닦아라. 미라는 말없이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복단은 창가에 서서 그녀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팔짱 낀 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집구석이 좀 깨끗하네. 그 순간 미란의 손등 위로 힘줄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설거지를 마친 뒤 조심스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라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철 씨, 나 너무 힘들어요. 동철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하셔? 미라는 손등을 들어 보였습니다. 부어오른 곳이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은 하루 종일 쓰다 보니 감각이 없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도 못해. 낙엽 치우고 항아리 닦고 대청소까지 숨 돌릴 틈이 없어요. 동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미라나, 아버지 병수발 하느라 어머니가 많이 지쳐 계셔. 그러니까 좀 예민하신 거야.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나도 이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동철은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도 알지.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우선이잖아. 미라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TV 소리만이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3달 동안 혹독한 시집살이가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한시도 쉬지 못한 미라는 손마디가 부르텄고 허리는 뻐근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란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이 집을 나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면 분명 마음 아파하실 게 뻔했기에 미라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팔짱을 낀 복단이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철이 출근한 뒤 시누이 둘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접시 위에는 잘 깎아놓은 참외와 복숭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복단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시누이 둘이 다리를 꼬고 앉아 과일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누이가 참외를 한 입 베어 물며 부엌 쪽을 향해 미란을 불렀습니다. 옳게 수박 좀 썰어줘. 씨는 다 빼고 먹기 좋게 썰어줘. 미라는 부엌에서 내하고 대답하며 칼을 들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미란이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을 흘끗 보더니 복단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옳게 과일은 잘 깎는데요? 복단은 무릎 위에 손바닥을 톡톡 치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과일은 잘 깎네. 근데 다른 살림은 영 아니야. 배운 게 없으니 내가 하나하나 가르치느라 아주 힘들다 힘들어. 잠시 후 미란이 씨를 발라낸 수박을 쟁반에 담아들고 나왔습니다.
둘째 시누이가 한 조각 집어먹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달긴 한데 얼음 넣은 시원한 음료수도 좀 해줘. 목이 타네. 미란이 다시 부엌으로 가려 하자 큰 시누이가 다리를 꼬고 등을 젖혔습니다. 옳게, 난 커피 한 잔만. 복단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배우라고 시집온 거지. 우리 집 살림은 아무나 못한다. 그때 둘째 시누이가 참외씨를 뱉으며 무심하게 던지듯 말했습니다. 동철이는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저런 와이프를 얻었대. 큰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집안 배경이 받쳐주는 게 좀 있어야 동철이 사업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그 말에 미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얼음을 잔에 담던 손목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부엌 한쪽에 내려놓았던 쟁반을 집어들고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옷과 세면도구를 차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단이 소파에서 몸을 틀며 말했습니다. 뭐 하려고? 미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가려고요. 시누이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복단은 팔짱을 풀고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나가? 그래, 지금 나가면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 못 들어오는 줄 알아라. 2번 다시 이 집 문턱 밟을 생각 말고. 가방을 맨 미라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복단만이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저녁 무렵 퇴근한 동철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미란이 어디 갔어요? 집에 없네요. 복단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집살이 고달프다고 지발로 나가더라. 동철이 당황해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어디로 갔는데요? 복단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거야 낸들 아니. 동철은 한숨을 쉬며 미란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너가 네 발로 나갔어? 어머니께 사과해. 그래야 돌아올 수 있지. 그의 말에 미란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편이구나. 어머니가 내가 내 발로 나왔대? 사과? 사과는 어머니가 나한테 하셔야지. 당신도 가, 꼴도 보기 싫어. 동철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고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미라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복단은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아들이랑 둘이 살면 되지. 그녀는 편안한 숨을 내쉬었지만 미란이 두고 간 물건 속에 자신의 앞날을 뒤흔들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복단은 동철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화장대 위를 스쳤고 그 빛 위에 은빛이 번쩍였습니다. 복단은 무심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가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손바닥 위로 올라온 것은 은빛으로 반짝이는 단정하고도 고운 문양이 새겨진 비녀였습니다. 미란이 인연이 이걸로 내 머리를 때린 거구나. 복단은 비녀를 손안에서 이리저리 굴리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는 순간 손끝에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문양, 길이, 묵직한 감촉.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비녀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복단은 혼잣말을 하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더니 오래 묻어둔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서울 변두리. 아침 공기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울린 직후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폭격음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집 앞 골목이 순식간에 흙먼지와 연기로 뒤덮였고 사람들의 비명과 발걸음이 뒤엉켰습니다. 7살 복단은 부모의 손을 꽉 잡고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그 순간 귀를 찢는 포탄 폭발음과 함께 사방에서 흙덩이가 튀어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복단이 울부짖었지만 뿌연 연기 속에서 잡고 있던 손이 허공으로 미끄러져 빠져나갔습니다. 다급히 사방을 둘러봤지만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귀에는 폭발음과 아우성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굶주림과 두려움에 시달린 끝에 복단은 가까스로 피난소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울음, 어린아이들의 흐느낌, 신음소리가 한데 뒤섞인 그곳에서 복단은 구석에 웅크린 채 하루 종일 무릎만 끌어안았습니다. 집도 가족도 없는 아이들에게 하루하루는 눈을 감았다 뜨는 것조차 버텨내야 하는 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난소 뒤편 허름한 창고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단은 숨을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볼은 불에 데인 듯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복단이 목이 터져라 외치자 몇몇 어른이 달려와 아이를 부축해 구호소로 옮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말순이었습니다. 고열로 의식이 오락가락했지만 복단은 며칠 내내 그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손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고 자신에게 주어진 빵을 조금씩 떼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밤이면 낡은 담요를 말순이 어깨 위로 덮어주고 자신은 차가운 바닥에 등을 붙였습니다. 며칠 뒤 말순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언니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말순이의 작고 떨리는 손이 복단의 손목을 꼭 붙잡았습니다. 복단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 그 손 위로 말순이의 눈물이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후 둘은 하루하루를 서로 기대며 견뎠습니다. 말순아, 엄마 아빠도 잘 계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복단이 작게 다짐할 때마다 말순이는 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단의 먼 친척이 피난소로 찾아왔습니다. 복단아, 가자. 너를 찾으러 왔다. 복단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순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안 가요. 말순이랑 같이 있을 거예요. 말순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언니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복단과 말순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른들이 기다린다니까. 결국 친척이 복단을 잡아 끌며 힘으로 일으켰습니다. 미련 두지 마. 네가 살 길부터 찾아야 해. 복단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말순이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말순아, 꼭 살아야 해. 꼭. 친척이 한 번 더 팔을 확 잡아당기자 복단의 손끝이 말순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때 복단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은비녀를 빼내 말순이 머리카락에 꽂아주었습니다. 은빛 위에 새겨진 매화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항상 네 옆에 있는 거야. 말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어?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올게. 복단은 울음을 삼키며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별의 순간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말순아. 작은 두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 하늘 위로 번져갔고 먼 연기 속에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에서 깬 복단은
비녀를 꽉 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비슷한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손끝의 감촉이 과거를 부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녀 위로 어린 말순이의 눈망울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복단은 그날 이후 말순과 비녀, 미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며 동철이 들어왔습니다. 복단은 거실 소파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은비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숨소리마저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그렇게 굳으셨어요? 동철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복단은 시선을 비녀에서 떼지 않은 채 손끝으로 은빛을 쓰다듬었습니다. 동철아, 잠깐 여기 앉아봐라. 그녀가 손짓하자 동철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복단이 심호흡을 길게 한 뒤 낮게 물었습니다. 미란이 말이야, 네 마누라 할머니 성함 아니? 할머니요? 갑자기 그걸 왜 물으세요? 동철이 눈썹을 찡그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냥 좀 알고 싶어서. 이름이 뭐니? 복단이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제사 때 들었는데 말자인가 말순이던가 기억이 애매하네요. 동철이 턱을 극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순? 복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확실하게 좀 생각해봐. 말순이가 맞아? 복단이 동철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아, 맞다. 말순이 할머니였어요. 미란이가 할머니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단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비녀를 쥔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미란이가 말순이 손녀란 말이야? 복단이 자기 입을 막으며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미란이 할머니 얘기를? 동철이 어머니의 낯선 표정에 당황했습니다. 그 할머니, 언제 돌아가셨지? 복단이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3년 전쯤이요. 미란이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거의 엄마처럼 의지했거든요. 동철의 대답에 복단은 손에 든 비녀를 번쩍 들어 올려 다시 살폈습니다. 어머니, 그 비녀 미란이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주신 거라고 했던 비녀 같은데. 동철이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복단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통에 만난 어린 말순의 얼굴과 미란이의 굳은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말순이가 맞을까? 세상에 말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가슴에 비녀를 꼭 끌어안고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미란이 친정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방 안은 낮인데도 커튼이 내려져 있어 어둑했고 공기엔 눅눅한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베갯니들 꼭 쥔 채 할아버지 판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는 울음으로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무서워서 다시 시댁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미란이 숨을 고르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판수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미란아, 그래도 결혼했는데 친정에 와 있는 게 말이 되냐? 가서 죄송하다고 해야지. 판수는 따뜻하게 미란을 달랬지만 미란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만 서 있게 하고 제 가족 흉까지 보셨어요. 결혼식 날에도요. 미란이 울먹이며 연거푸 말하자 판수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가족욕을? 그때 판수는
미란의 집 옆에 꾸깃꾸깃 접혀 있는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종이를 펼쳐보니 예단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단이 불세트 한 채, 순금 반지 3돈, 한복 2벌 등등, 그리고 그 목록 끝에 적힌 이름 3글자, 김복단. 판수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꾹 누르며 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복단? 김복단? 그리고 불현듯 세상을 떠난 아내 말순이의 목소리가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의자매의 이름, 바로 복단. 판수는 벌떡 일어나 안방 장롱으로 달려갔습니다. 묵직한 나무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자 오래된 일기와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6.25 때 만난 복단 언니. 내 목숨을 구해주고 헤어질 때 나에게 준 은비녀. 날카로운 글씨가 눈에 들어오자 판수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미란이 시어머니가 그 복단이라면. 판수의 손이 일기장을 움켜쥔 채 떨렸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의 최노인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최노인이 판수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판수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 혹시 6.25 때 피난소에서 우리 말순이와 같이 지냈던 복단이라는 아이 기억하십니까? 판수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최노인은 도끼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기억하지. 말순이보다 2살 위였는데 어린애가 어찌나 야무지고 정이 많던지. 말순이를 목숨 걸고 지켰어. 판수가 재차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소식은 모르시죠? 말순이가 많이 찾았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을 못 듣고 있어서요. 글쎄 살아는 있을라나. 판수는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년 만에 밝혀질 수도 있는 인연 앞에서 그간 벌어진 상처를 어떻게 메울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판수가 골목길 끝 복단의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은 잔뜩 가빴습니다. 결심한 듯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터벅터벅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며 복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복 위에 가디건을 걸친 그녀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이 시간에. 복단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미란이 할아버지. 판수는 허리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판수라고 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복단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손끝이 비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복단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비녀가 놓여 있었고 햇살에 반짝이며 판수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판수는 비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전쟁 때 말순이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복단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녀를 쥔 손이 미묘하게 힘을 잃더니 그녀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이름 어떻게 어르신께서 아십니까? 판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말순이 제 아내입니다. 미란이 할머니죠. 복단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내가 알던 말순이가.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순이는 죽기 전까지도 사돈 어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판수가 비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복단은 비녀를 2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이걸 그날 내가 줬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종 직전
미란이에게 주면서 소중한 사람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단의 눈가가 붉어진 채로 혼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 손녀를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냈다니. 나는 사람도 아니네. 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미란이 부족한 거 많지만 이것도 인연인데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말순이가 하늘에서 많이 슬퍼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복단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미란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복단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내 손녀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넌데 내가 하늘에 가서 너의 얼굴을 어떻게 보니? 거실 안은 오래된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날 밤 복단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떻게 미란이 앞에 서지?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을 어떻게 설명하지? 다음 날 아침 복단은 조심스럽게 미란이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에서 복단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미란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까? 결국 그날든 미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복단은 시장에서 미란과 마주쳤습니다. 미란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복단을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단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몸은 좀 어떠니? 어색한 질문에 미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 잘 지내거라. 복단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미란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지? 다음 날 아침 복단은 단정히 머리를 올리고 곱게 한복 저고리를 여몄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비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미란이 친정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판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판수는 두 눈으로 복단을 훑어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어른 오시겠다고 하시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수가 현관문을 넓게 열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있습니까? 복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판수가 미란의 눈치를 살피듯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미란이 현관으로 나오자 두 사람의 시선이 그대로 엇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잠깐 얘기 좀 하려고.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란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단은 소파 끝에 앉아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반질반질 윤이 난 배와 사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잠시 말을 고르던 복단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내 할머니 말이야. 미란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니? 미란은 의아해하면서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따뜻하고 엄마 대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에요. 복단의 눈가가 서서히 젖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말순이는 참 따뜻한 아이였어. 그때 판수가 미란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복단 씨가 내 할머니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시다. 미란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인연이요? 복단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머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거 미란이 네 거 맞지?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건데 어머니가 왜?
이건 내가 네 할머니 말순이한테 준 거야. 전쟁통에 그 어린 시절에. 미라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복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평생 찾으셨던 복단 언니가 어머니셨다고요? 복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 복단이야. 그런데 너를 모르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라는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에 할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복단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나 잘못했다. 그땐 내가 눈이 멀었어. 그러나 미란의 표정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복단은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판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란이 마음속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복단은 말순이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를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여기서 너를 만나는구나. 근데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네 손녀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네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미란이가 못마땅해서였을까? 복단은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서웠던 거야. 동철이를 빼앗길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제야 복단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말순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동철이의 행복보다 내 외로움이 더 컸나 봐. 그날부터 복단은 진짜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미란 친정집 대문 앞에 복단이 나타났습니다. 두 손에는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땀이 배어 나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예전과 달리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란아, 있니? 문이 열리자 미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한다고 동철이가 그러길래. 보자기를 풀자 김이 살짝 오른 반찬통이 3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미란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복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간은 내 입맛에 맞게 싱겁게 했어. 말투는 서툴었지만 예전과 같은 차가움은 배어있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맛을 봤습니다. 입안에 간이 부드럽게 퍼지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 말에 복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며칠 후 미란이 친정집 마루에 앉아 빨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현관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동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나 요 며칠 생각 많이 해봤어. 어머니가 변하려고 애쓰고 계신 거 너도 봤잖아. 미라는 대답하지 않은 채 손끝으로 빨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동철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안 할 거야. 나도 옆에서 똑바로 잘 행동할게.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네가 있어야 나도 살 수 있어. 그동안 나도 정말 잘못했어. 그 말에 미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복단이 힘겹게 내민 반찬통과 서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미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친정에서 다시 짐을 싸들고 복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날 이후 복단의 태도에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미란이 국에 간을 잘못 맞춰도 예전처럼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금이나 간장을 슬며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이 정도만 더 넣어.
그럼 맛이 딱 맞아. 빨래를 널다 손끝이 시려워 멈춘 미란 옆으로 다가와 복단이 빨래 집게를 잡았습니다. 이건 내가 할게. 너 들어가서 손 녹여. 거칠게만 보였던 손길이 그날은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 사이로 두 사람 마음속에 쌓여왔던 앙금들이 서서히 녹아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미란의 화장대 위에 보라색 잉크로 미란아 꼭 읽어줘라 적힌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첫 줄부터 복단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란아, 내가 입으로 말하면 내 마음을 끝까지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글로 적는다. 내 할머니 말순이를 알고 나서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한 짓은 잘못이었다. 너는 내 아들이 고른 여자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품었어야 했다. 근데 난 겁쟁이였다. 동철이를 뺏길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너를 일부러 내쳤다. 이제 안다. 사랑은 잡아두는 게 아니라 웃게 해주는 거라는 걸. 솔직히 70년 넘게 산 내가 하루아침에 변하겠니? 그래도 약속한다. 내 할머니 앞에서 맹세한다.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하겠다고. 시간이 걸려도 너한테 정말 어머니가 되겠다고. 편지 끝에는 너의 시어머니가이라는 짧은 서명이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끝이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뚝 종이에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미란이 거실로 나가 복단의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어머니. 복단이 미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란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내 할머니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미란은 한참 동안 복단을 바라보다 손등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한 분이 어머니라면 저도 할머니처럼 감사해야죠. 복단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미란아 고맙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복단이 오래 숨겨왔던 말순이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벗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판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말순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병실 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와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사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는 땀방울이 식지 않은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새하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복단이 두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눈동자는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눈이 반짝반짝하네. 복단이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엄지로 살살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닮아서 그래요. 미란이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철이 의자에 앉아 아기의 볼을 콕 찔러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작아? 손톱도 콩알만 하네. 이름 이야기가 나오자 동철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뭐로 할까요? 복단은 잠시 생각하다 손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어때? 말이요? 미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할머니 말순이의 말자에 기쁠 희자. 이 아이는 우리 모두에게 준 기쁨이잖니. 복단이 눈빛을 굳히며 설명했습니다. 미라는 눈가를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말이.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동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 이름 괜찮네. 요즘 이름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판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증손녀 보러 왔어요. 우리 증손녀 이름은 지었나? 미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에요. 할머니 이름에서 따왔어요. 판수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말이라. 말순이가 하늘에서 너무 기뻐할 것 같은데. 그는 손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이어 복순의 남편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우리 막내 손녀, 얼굴이 복덩이네. 눈매가 예사롭지 않아. 그는 아기의 볼을 살짝 건드리며 웃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느새 웃음과 따뜻한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복단은 포대기를 풀지 않은 채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리아, 너 덕분에 우리 집이 하나가 됐다. 내 증조할머니 말순이도 이제 편히 눈 감을 거다. 미라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꼭 할머니와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해줄게요. 전쟁 속에서도 지킨 우정, 비녀 이야기까지. 복단이 주머니에서 낡은 비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래, 이 비녀를 보여주면서 말해줘야지. 아기가 작은 입을 벌려 하품을 하자 방 안에 있던 모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벚꽃잎 몇 송이가 바람을 타고 병실 안으로 흘러들어와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60년의 한과 오해가 녹아내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대가 가족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